인생 지혜 시리즈 행복과 삶의 지혜 제1편 작은 행복이 모여 큰 기쁨이 됩니다. 살다 보면 때론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항상 작은 행복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삶의 진정한 행복을 찾는 특별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동서양의 위대한 스승들께서 전해주신 행복의 지혜를 통해 우리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행복에 대한 5가지 위대한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자님의 작은 것에 대한 만족, 옛 선인들의 안빈낙도 정신,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한 습관, 부처님의 평화로운 마음, 그리고 괴테의 나눔의 기쁨까지 이 5가지 지혜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인류의 보편적 진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이러한 가르침의 진정한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의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하고 돕던 그 시절, 물질은 부족했지만 마음만은 풍요로웠던 그때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활기차지는 않을 수 있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고 누릴 수 있는 소중한 때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TV와 인터넷에서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보여주며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결코 물질적인 것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들은 단순한 철학적 담론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혜이자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특히 최근의 과학적 연구들은 이러한 고대의 지혜가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가르침인 공자님의 말씀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님의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가르침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말씀이 지닌 의미를 우리의 실제 삶과 연결지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더 큰 것, 더 새로운 것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젊은 세대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여행, 비싼 음식, 최신 전자기기를 자랑하며 과시합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런 것들에 있지 않다는 것을. 최근의 심리학 연구들은 공자님의 이 가르침이 과학적으로도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더 이상 행복감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더 높은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면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은 대부분 평범한 일상 속에 있었습니다. 봄날 아침 산책길에서 만나는 진달래의 향기, 손주들과 함께 먹는 소박한 도시락, 오랜 친구와 나누는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모여 우리 인생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공자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지 말고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라. 이는 단순히 현실에 안주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깨달으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의 의학 연구는 감사하는 마음가짐이 우리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고 면역력이 높으며 수면의 질도 더 좋다고 합니다. 심지어 심장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나이가 되고 보니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행복은 결코 크고 대단한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아침에 일어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것, 하루 3끼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공자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한 일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하루 중 마주치는 작은 기쁨들을 의식적으로 발견하고 음미해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안빈낙도는 가난을 편안히 여기고 도를 즐긴다는 뜻으로 단순한 사자성어를 넘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삶의 철학을 제시합니다. 특히 의학계에서는 이러한 태도가 노년기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이 가르침의 실천자였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나라를 재건하던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 우리에게는 물질적 풍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웃과 한 그릇의 밥을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실천했던 것이 바로 안빈낙도의 정신이었습니다. 최근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물질적 소유가 아닌 관계와 경험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는 수천 년 전 동양의 현인들이 깨달은 진리가 현대 과학으로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빈낙도는 결코 가난을 찬양하거나 체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물질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추구하라는 적극적인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도란 바른 삶의 길을 의미하며 이는 현대에서는 자아 실현이나 의미 있는 삶의 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노년기에 이러한 안빈낙도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건강에 매우 이롭다고 말합니다.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면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혈압이 안정되며 수면의 질도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안빈낙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직접 기른 채소 한 포기가 주는 기쁨은 비싼 음식점의 만찬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예, 민요, 시쓰기 등의 활동은 물질적인 것을 초월한 깊은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는 점점 개인화되어 가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께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는 것, 층간소음으로 불편할 수 있는 아래층 이웃에게 먼저 방문하여 안부를 묻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안빈낙도의 정신은 현대 사회가 잃어가고 있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우리 세대가 이 가르침의 소중함을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유산이 되지 않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행복은 습관이다라는 말씀은 현대 과학에 의해 그 진실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습관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노년기 건강과 행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과 꾸준한 실천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현대 신경과학의 발견과도 일치합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행동과 생각이 실제로 뇌의 신경회로를 변화시키며 이것이 우리의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습관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감사일기를 작성해 보세요. 작은 수첩에 그날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의 행복 중추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침 산책길에 만난 이웃과 반갑게 인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맛있는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등 일상의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들이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했습니다. 매일 15분이라도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서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셋째, 하루에 한 가지씩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시도해 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배움은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더욱 중요한데, 이는 뇌를 활성화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드는 습관을 기르세요. 하루에 한 사람에게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오랜 친구에게 전화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평화로운 마음이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는 심오한 가르침을 통해 행복의 본질을 설명하셨습니다. 현대의학은 이 가르침의 과학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발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평화로운 마음가짐을 가진 노인들의 면역력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분비가 감소하고 혈압이 안정되며 수면의 질이 개선됩니다. 심지어 만성 통증도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단순한 철학적 통찰을 넘어 실제적인 건강 증진 방법임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노년기를 맞이한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체적 변화와 노화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수용적 태도를 가진 노인들의 우울증 발생률이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챙김이라는 개념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마음챙김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불안과 우울을 감소시키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깊은 숨을 3번 들이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식사할 때는 음식의 맛과 향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산책할 때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의식하며 걷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괴테가 남긴 행복은 나눌수록 커진다라는 말씀은 현대 뇌과학 연구를 통해 그 진실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나눔을 실천할 때 우리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나눔의 가치는 우리 세대가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삶의 지혜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에도 우리는 이웃과 밥 한 그릇을 나누고 김장을 함께하고 경사나 초상이 있을 때면 서로 돕던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나눔의 문화야말로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5가지 위대한 가르침을 통해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공자님의 작은 것에 대한 만족, 안빈낙도의 마음의 부유함,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한 습관, 부처님의 평화로운 마음, 그리고 괴테의 나눔의 기쁨까지 이 모든 가르침은 하나의 중요한 진리로 이어집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나 물질적인 풍요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일상적인 실천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이러한 지혜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이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가 아닐까요? 오늘 배운 지혜들을 하나씩 실천하며 매일매일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작은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